안녕하세요. 캐논한마 이현우입니다. 지금 서울 조계사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잠시 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체포에 나섰습니다. 혹시 투신에 대비해서 매트리스까지 깔아놓았습니다. 한 위원장 5일 나가겠다, 6일 나가겠다, 나중에 봐서 나가겠다. 계속 말을 바꾸면서 숨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 한 명 때문에 그에게 세금이 낭비되고 수천의 경찰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경찰도 법원도 종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경찰의 지금 이 시간 체포작전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건식 경남대 교수, 조수진 채널A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 현장 기자 연결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최후 통첩 시간 지났고요. 경찰이 지금 검거작전에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거가 임박했죠? 네, 한상균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변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쯤 경찰의 강제 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관음전을 완전히 둘러싼 상태인데요. 조계사 내부에는 경찰 1000명가량이 동원됐고 기동대 5000명이 조계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사 승려들과 직원 30여 명은 관음전 1층 문 앞을 가로막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또 관음전 옆 출입문을 조계사 관계자들이 한때 가로막으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40대 조계사 직원 한 명이 몸싸움 도중 갈비뼈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한상균 위원장이 4층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음전 주변에 매트리스도 설치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체포작전을 막으려고 몰려들 수 있어서 조계사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주문에도 경찰 병력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검거 작전이 시작되면 사복 차림의 검거 전담반 200여 명이 투입되는데요. 전담반은 광역수사대 등 베테랑 형사들로 꾸려진 상태입니다. 일단 관음전으로 진입한 뒤에는 조계사 측 협조가 없을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해 있는 동안 사용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이 조계사에서 긴박하게 경찰이 한상균 체포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입구를 확보를 했고요. 조만간 관음전으로 경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업은 체포작전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제 구인이 예고된 시각이 바로 오후 4시부터인데요. 예. 오후 4시에 앞서서 오후 2시 30분부터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선 오후 2시 반에는 조계사 관음전 주변에 주차장에 경찰이 진입을 했습니다. 예, 관음전에 한상균 위원장이 숨어 있는 거죠? 예. 네, 관음전에 한상균 위원장이 숨어 있고요. 이 관음전이 바로 주차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에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 주차장이 현재 1000여 명이 지금 배치가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600여 명의 인력을 조계사 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계사 측에서 이 한 위원장이 있는 관음전과 그리고 조계사 경내가 연결돼 있는 그런 그 다리 일부를 해체를 했습니다. 예, 구름다리. 네, 구름다리를 해체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음전 출입구는 한 곳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임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말이 많았습니다. 4시, 5시에 바로 투입을 한다. 아니면 심야에 들어간다. 아니면 그 다음날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경찰이 예고한 시간부터 뭐 시쳇말로 준비된 순서의 절차대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차로 한번 밀었다가 또 봐서 밤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 맞부딪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경험이나 사례를 좀 보면 일단은 밤에 들어가는 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심한 시각에 밤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진압 측이나 또는 저항하는 측이나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하군요. 상대방을 또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피하는 것이 일단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4시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5시쯤 그렇습니다. 4시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상황
상황을 보면서 할 거지만 진입하겠다고 한 그 시간을 지키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경찰로서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 다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닥에 매트리스도 그렇습니다. 깔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한성균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순교자적인 모습, 희생돼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다른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까 이걸 아마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이 기정사실로 돼 있고 이것이 일몰 전이냐 일몰 후냐 이 선택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이 가장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느냐, 소위 말해서 가장 명분 있게 잡혀가는 모습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장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역시 뭔가 폭력에 의해서, 폭압에 의해서, 탄압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근거가 가능하다는 그런 뭐냐 그러면은, 경찰이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부분은 인명에 대한 사상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잘못된 경우가 되면 이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빨리 일몰 전에, 그러니까 밝은 날에 빨리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실갱이가 계속되면 자칫하면 해가 넘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만약 진입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다치는 모습이라든가 이게 지금 저 종편에서 생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쌍용차 파업 때 한상균 위원장이 70일 이상을 높은 데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혹시 뛰어내릴까봐 매트리스도 깔아주고 했는데 어찌됐건 뭔가 조계사 자체에서도 경찰 진입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경찰이 무조건 공무 집행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하여튼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저는 한상균 위원장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국내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는 물리적 충돌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계사 측이나 경찰 측이나 많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또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나오는 것 자체가 모두를 위해서 사실은 좋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폭력을 유발시키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보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또 한상균 위원장의 품성에 대한 문제, 저는 이런 문제 연결될 수 없다고 보는데 본인이 사실은 그 쌍용차 노조로 그 위원장을 하면서 쌍용차를 옥새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장을 파괴가 됐고 3년 구형을 3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170일 동안 공공농성을 했거든요. 그 수많은 피해를 안고 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대한문 앞에서도 장기간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보면 정말 이 시점에서 국민을 위하고 특히 민주노총을 위하는 길이 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순순히 와서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피해도 줄이고 본인 스스로도 예를 들어 떳떳한 그런 저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제발로 걸어 나오긴 때가 늦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 다른 분들과 함께 수차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노총의 수장이고 한국노동운동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떳떳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지난 11월 14일 그 시위가 끝난 다음에 긴급 피신했을 때는 일종의 피신 아니었습니까? 피신인데 지금은 양상이 어떻게 보면 농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신이라는 건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경찰의 이 추격을 피해서 들어간 거라고 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거의 농성의 구조가 옥새의 구도로 되기 때문에 저는 첫 의도와 지금은 굉장히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 첫 시위 때, 1차 시위 때 경찰의 진짜 추격을 피해서 피신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종료됐으면 나와야죠. 그렇죠. 평화 시위도 했고. 그렇죠. 나와야죠. 평화 시위 했으면 나와서 당당하게 경찰 앞에 자진 출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노동입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지 못하고 지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민주노총과 같은 이 소수화된 거 아닙니까? 노조 조직이 소수화됐는데 이 민노총의 그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노총이 변화된 세상에 맞게 평화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질서와 이 법치를 준수하면서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지금 이제 강제 진압 당하는 것에 대비해서 민노총 스스로가 하고 있는 어떤 조직적 대응이라는 걸 보면 과거에 80년대식의 운동권 대응 양식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투입을 했는데 뭐 쉽게 체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격렬하게 저항할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경찰이 투입돼서 갔는데 뭐 문을 막고 하다가 한 명 이렇게 뭐 다치고 해서 결국은 체포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부가 이제 칼을 뽑은 상태입니다. 칼 뽑았는데 실패하면? 네, 칼을 뽑은 상태에서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공권력에 대한 비난이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 물어보시죠. 네. 혹시 시위 많이 해보셨던 분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저런 식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구름다리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올라가고 사람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체포할 확률이 쉽지 않을 거 알아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좀 예측을 하면 예. 그 본래 이제 80년대 대중들이 대규모가 모여서 농성하던 건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숫자가 적습니다. 안에 지금 있는 게 한상규 위원장 한 명이고 소수의 아마 사람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진입을 막고 있는 것도 조계사 분들이나 진입을 저지하는 조계사 관련자도 스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무슨 도서관 점거라든지 어디 뭐 미문화원 점거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농성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인명 피해는 없기를 할 수 있다. 없기를 바라고 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한상균 위원장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어떤 그 경찰의 어떤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월 5일, 그러니까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제2차 도심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버틸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핏하면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들먹이는 그런 분인데 그렇다면 더 당당하게 이제는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종합편성 채널, 채널1을 비롯해서 이렇게 계속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명분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상균 위원장이 조금 예전에 어떤 노조위원 이런보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 감정적 흥분을 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거기 유리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혹시나 만약에 저렇게 끝까지 저항한다면 혹시나 자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그 상황이라면 순순히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제가 뭐 취재해봤던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순순히 나와서 입장 발표하고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상례인데 지금 안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하여튼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또 단식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정상적인 수준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발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검거를 시작했으면 검거를 신속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더라도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제발 인명피해라든지 이것이 제3, 제4의 더 다른 사회적 이슈로 퍼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때 저는 화쟁이 스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쟁이의 도법 스님이나 스님들께서 계속 가졌던 입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받긴 했습니다만 퇴거 요청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는 좀 나가달라. 평화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퇴거 요청을 받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경찰의 경내 진입이 못마땅한 분명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 스님 입장에서는 경찰이 조계사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경찰이 진입하는 건 불쾌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더 이상의 이슈가 뜨거워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오히려 경찰을 설득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재발에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체포조 경찰과 도법 스님이 같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시죠. 그것이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의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나 이걸 자극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쟁이하고 조계사 쪽하고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축적이 된 다음에 공권력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마지막 카드로 봐야 됩니다. 지금 공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명분이 그만큼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진 출두라든가 자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찰 내에서 판단도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게 우리가 지금 제기하는 민노총의 불법 투쟁
폭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원론주의 수준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뭐 좌쪽이다 우쪽이다 진보다 보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폭력이냐 폭력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이왕 칼을 빼들었으면은 저 부분은 아주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고 더 이상의 이제 국론 분열을 막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5시에 자승스님,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법통을 갖고 있는 종정 외에 실질적인 행정과 모든 것을 결정을 갖고 계신 자승스님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제 조계종 화쟁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예. 했죠. 국민을 믿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일종의 퇴거 요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계사라는 이 사찰 안에서 어떤 공권력이 또 집행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한 위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조계사도 어떤 그 범법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관용을 베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점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들 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한 위원장 때문에 신도들과 스님들이 갈라서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좀 짚어보시죠. 모르겠습니다. 뭐 민노총 위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저 투쟁이 얼만큼 정당성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 발부된 사람이 종교시설에 한 명 숨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특히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 차장 뭐 도망 못 가게 하는데 돈이 수억 든다면서요? 국민세금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동대라든지 수사경찰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예산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차량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급식도 해야 되고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돈을 다 따져보니까요.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그 낭비된 경찰력 예산 현황 제가 집계를 좀 해봤는데 벌써 2억 6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좀 뭐 이렇게 유언가도 많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회식도 많고 그래서 저 치안력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민생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오늘 이제 경찰의 진입을 막으려던 조계사 직원들을 먼저 직원들 먼저 끌어내고 이제 경찰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과정에서 한 명이 갈비뼈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직접적인 비용이 그렇지만 사회적 간접 비용이 수도씩 많이 들어간다 봐야 되겠죠. 우리는 저런 시위 폭력 사태에 대해서 사실 진전이나게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난 촛불 사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잠식이 됐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사회를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자유와 민주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선진화된 민주사회는 그만큼 권리 주장하는 만큼 책임이 따르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권리만 주장했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시위가 주장할 때 태동 시작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21조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있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자유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걸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형사적 민형사적 피해금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시를 해가지고 그 집회 결사를 했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요, 이 사회적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찰 병력에 동원했다는 직접적 비용, 이 부총장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비용 플러스 국민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명의 비용을 따지면 엄청난데요. 가장 큰 책임은 일단 이 극단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민노총의 한상희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극한적 대립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12월 5일 토요일 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대거 의원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평화지킴이를 한다고 참석해가지고 다양하게 평화적으로 집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나 야당 지도부는 제가 만약에 지도부였다면 평화적 집회가 끝나고 확인한 다음에 저는 조계사에 가서 한상균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라. 나가서 같이 나가자. 이제 시위도 청와대로 끝냈고 우리 요구를 밝혔다.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라고 왜 댓글 못 나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생각과 그 정도의 정당성과 진정성이 있었으면 한상균 위원장이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가서 끌고 나오면 왜 못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그 정도 성숙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죠. 글쎄 말입니다. 절대 안 생기는 거죠. 이거 정치 자체로 펴놓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면 야당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틈새가 커지고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놔두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지금 여신도 분들이 조계사에 여신도 분들도 나섰습니다. 문 잠그고 농성을 하면 우리가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갈 때 어저께네요. 어저께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신도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분들이 여신도 합창단 원들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끌어내자. 경찰도 못하 선임 못하는 신도들이 끌어내자고 다들 잡는데 결국은 문을 잠가. 이 여는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보니까 다 걸어놨어요. 저쪽으로도 걸어놓고 이쪽으로도 걸어놓고. 목소리 들려. 목소리 들리는데 얼굴은 못 봐. 박근혜 퇴진하면 나간대. 그 한마디. 박근혜 퇴진하면 나간다. 예, 어찌됐건 피해자 중에 하나가 조계사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이제 종교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 보면 우리가 2000년대까지 명동성당이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해오다가 명동성의 원칙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사 문제에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이건 왜냐하면 이제 노사 문제가 예전같이 어떤 약자와 강자의 대결이 아니라 이거는 보면 내부의 어떤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사실 종교가 개입한다는 게 별 명분이 없습니다. 예전에 같이 어떤 보험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종교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조계사의 저런 식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정말 들어간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법치 하나의 원칙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분명히 세우는 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 2000년도에 이제 그 명동성당 신도들도 그런 입장들 밝혔습니다만은 분명한 입장들 밝히고 저는 아마 조계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적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좀 사회적인 인식을 확립해 놓으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종교의 갈등 중재 해결의 역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애시당초 왜 우리가 여기에 연루됐느냐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제가 들을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스님들은 여기 아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죠. 나라야 하는 나라 이렇게 손을 입히고 왜 개입을 하냐고 해. 그러니까 불자들이 다람쥐 저거 쫓아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계사가 물이 흐려지는 거야. 저 신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청정 도량은 도량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옳고 그러든지 개입 안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옛날에 독재 정권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계사가 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호하려고 들으면은 정말 이거는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 뭐 헌법 20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왜 정치적으로 조계사가 끌어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민노총 누가 뭐래도 정치 이념화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수단으로 폭력적 투쟁을 하는 걸로 다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벌써부터 20일 넘게나 범법자로 지금 숨겨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계사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뭐 명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독재 시절에는 독재 정권이 부당한 정권이었고, 그다음에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집시법이라든지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당한 공권력과 부당한 집시법 법률에 따른 이 탄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은 피신에 들어가는 약자의 편으로 그 시위를 하는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80주년 명동성당에 들어가고 조계사로 들어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민가에 들어가도 민가에 숨겨주고 다 했던 거죠. 우리 80년대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민노총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조직이고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거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공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시위를 했을 때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숨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옥새 작전이나 무슨 농성 작전을 가지 말고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계사로 피신해 들어가 한상균 위원장이 국민 눈에서는 약자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조계사의 그 약자 은닉처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 입장에 정말 안타까운 입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놓고 신도들끼리 몸싸움하는 건 저는 보기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신도들끼리 막아야 된다, 진입해야 된다, 그래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의 축소판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제발 한상균 위원장이 일찍 나오는 게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화쟁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게 아니라 퇴거 요청했으면 퇴거 요청에 시한을 두고 통첩을 해서 그 시한 넣으면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만 오늘 물론 경찰도 버티고 버티다가 기다리다 간 겁니다만 그래도 조계사라는 경내를 들어갔다는 것은 경찰이 조계종 스님들이나 이 불교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더 조계사 측까지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 교수님하고 비슷한 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동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은 바로 이 노동 약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이 욕을 먹는 겁니다. 왜 귀족노조 그리고 기득권노조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민주노총이라든지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는 듯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조계사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과연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노동 약자를 위해서 조계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계종 종교 역할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계종 어찌 보면 순환사입니다. 조계사가 순환사 경찰이 진입했던 물론 범법 행위자가 숨어들어서 체포하기 위한 작전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조계종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계사 내분에 관계되어서 경찰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94년, 98년은 굉장한 난리가 저쩌고 때. 94년은 소위 이야기하는 3.29 범난. 아직까지도 기기생생한 그런 사건이죠. 그 당시 서희연 조계원 총무원장의 삼선 개헌, 삼선에 대한 연일 반대 때문에 개혁파들이 조계사를 진입을 했고, 그 이어서 경찰이 투입이 돼서 그 개혁 스님들을 다 이제 속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로 인하여 서희연 총무원장이 삼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선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희연 총무원장의 비리가 밝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선에서 물러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불교의 가장 폭력적 사건 중에서 정말 기억하기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치욕으로 남는 사건이 94년도 3.29 범난 사건이죠. 그 당시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승 총무원장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자승 총무원장 기자회견을 들어보시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계사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순환이면 순환, 피신처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 경찰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진보와 보수 정권이 차이가 없이.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때 다 경찰이 들어가서 다 연행하고 했습니다. 18년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보면 조계사가 더 이상 어떤 성역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조계사 측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본인들이 스스로 개입하는 것, 그리고 종교가 너무나 적극 오늘 저는 오전에 조계사 측 입장을 발표했는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나가면 한국 불교로 짓밟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과도한 입장이라 봅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공권력이 법 집행을 하라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권력에 대한 과도한 불교 전체를 짓밟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자승님도 지금 곧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종교적 탄압을 자체 확대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문제지 이게 종교 탄압에 대해 연결시켜서는 정말 이건 어불성설이라 봐지는 것이고요. 화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쟁이라는 것이 불의와 불법을 포용하는 게 화쟁이 아닙니다. 민초들의 삶, 민초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화쟁사상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한상균 민노총에는 분명히 불법을 했는 것이고 불의를 저지르는 어떤 불법자예요, 범법자예요. 그런 것들을 조계사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제가 98년에 취재기자였는데요. 그때 경찰 특공대 등 6,000명이 조계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굴삭기라든지 사다리차가 동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98년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김대중 정부 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뭐 사찰에 공권력을 투입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순순히 나오면서 국민에게 그동안 심려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노동계획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하면 오히려 메시지를 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 민노총이나 재야운동단체가 그런 식의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로 걸어 나와서 정말 심려 끼쳐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심려 끼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노동개혁의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총무원 자승선님 입장 표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근 위원장이 조계사로 몸을 피신한 이후 상생과 원칙을 가지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한상근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종단은 공식적으로 집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등은 종단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근 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에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생기는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재를 해왔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종교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일 정오까지 이것이 자승선님께서 뭐 언제 구체적인 약속은 안 했지만 내일 정오까지 우리 조계종 불교가 굳이 말하자면 한상균 위원장이 나가도록 해결을 할 테니 그때까지만 경찰과 민노총 둘 다 집행을 보류해 달라. 그렇지 보면 내일 정오까지 안 나오면 들어가서 공권력 집행하세요. 이렇게라도 추측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갈등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 피신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상생 입장에서 상생만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원칙이라는 단어를 가지셨어요. 상생이지만 또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고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찰이 진입했는데 아까 오전에 어제도 이제 스님 기획부장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만 조계사 경내에 대한 진입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경내에 대한 진입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내일 정오까지는 어떻게든 거취 문제 해결하겠다는 건 뭐냐면 한상균 위원장이 스스로 나오도록 또는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일 오전 정오까지 안 나오면 경찰 공권 행사해라. 우리는 그러니까 막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한상균 위원을 주둔하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경찰 권력의 지금 조계사 경내 진입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않는 두 가지 입장을 지금 같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총무원장 말씀이 저렇게 했는데 지금 진입을 해도 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말했다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공권력이 농락을 당했는데 그러세요? 우리 또 기다릴게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계사 측이 종교계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6일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고 제2, 제3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투쟁 계획을 밝히고 여기에 따라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민노총이 틀림없이 다시 한번 불법과 폭력의 시비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계사 측이 이미 6일날에 그 입장을 빨리 밝혔어야죠. 그걸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 공권력이 칼을 빼든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막을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교계와 정부가 맞대기를 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종교계 입장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욕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가 자칫하면 이걸 그냥 용납해 놓을 경우에 불교계가 사실상 힘이 약해지는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적어도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오전 시간까지 벌고 그래서 충분한 실리와 명분을 같이 찾겠다는 게 조계사의 지금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근데
진짜 굉장히 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으면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일 저녁까지 기다릴 것 같거든요. 제가 경찰청장이면. 그런데 공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누가 한마디 움직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예. 이 불교계의 이 결정 자체가 일단 늦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공권력의 어떤 권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공권력이라는 게 무슨 뭐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누구나가 지켜야 될 법책의 문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월 9일은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고, 이런 거를 분명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조계종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 6일 날 했을 때 사실은 그때 이미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오늘 아침 입장 보십시오. 그런 강력한 입장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벌써 이미 선을 넘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보태면은, 저도 뭐 불교계 관련된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불교의 입장입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러한 입장을 발표해서 결국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입장에서 전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종교계가 왜 일찍 나서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갈등이 정복되고 사회가 혼란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그럼 지금 시점이 적정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쯤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실리적이다. 이런 계산밖에 저는 안 들려요, 사실. 그럼 일찍 이야기해서 최후 통제를 미리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사회적 약자고 정말 사냥꾼을 피운 토끼다 그러면 끝까지 막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기가 늦은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도 늦었고 사회적 약자도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늦었고, 그다음에 진작 이 자승 원장님이라든지 조계사 입장에 똑부러진 입장을 내줬으면 훨씬 더 이 사회적 비용을 줄였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오늘 자승 원장님이 직접 조계종의 최고의 수작 입장에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반대 입장 분명히 한 게 아니겠습니까? 보시죠. 구름다리인데요. 저게 관음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한 것이 내일 정오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체포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오까지 최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컨텍스트 상으로는 내일 정오까지는 어떤 식의 설득을 해서든 한상균 위원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장이라면, 제가 청와대라면, 뭐 오늘 지금 당장 공권력이 집행을 해서 엄정하게 법의 그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내일 정오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물살특 없는 경비를 쓰고 만발의 대비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사회적 알겠습니다. 안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요. 투입하라, 뭐 좀 기다려봐라. 우리 소장 얘기는 들어보죠. 저는 상당히 이 자승 스님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교 분리가 돼 있는데 이미 그제 서울경찰청장이 조계사를 한번 방문을 했고, 어제 시한을 일종의 내일, 어제였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까지 시한을 주겠다라고 어떤 시한을 정한 상황에서 지금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권력 집행 시간이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또 내일 오전 정오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 정치에 종교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좀 민망한 점인데요. 아마도 이런 점에는 지금 조계종이 제대로 된 어떤 진짜 진실한 화쟁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조계종의 권위도 상당히 실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도 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내일 정오까지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이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이 조계종의 권위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권력은 내일 오전 정오까지는 좀 늦추되, 이번 기회에 조계종도 다시 한번 종교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종교의 순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지금 이 상황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불교계가 감히 이길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떤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다름 아니다 봅니다. 방금 우리 조 차장이 지적했듯이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조정의 기회가 있었고, 수많은 그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불교계입니다. 그럼 지금과의 법군이 다 와가지고 사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 공권력은 물러가라, 내일까지 기다려봐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첫째로 종교분리 원칙의 어긋난입니다. 이 조계사가 오늘 이 발언을 위해서 저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고 저는 볼 수가 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이 부분을 조계사 쪽이 앞으로도 좀 더 명분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 한 보수단체 회원이 방금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절이 종교가 뭐 하는 곳이냐. 지금 공권력 집행 수없이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미루다가 마지막에 이제야 공권력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 종교가 사회의 권력, 공권력 위에 있는 것처럼 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 한 신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상균! 뭐 하는 거야? 너 약속했잖아! 나봐 이거! 절에서는 기도 안 됩니다. 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양반들아, 여기 계신 분들 신도분들이시죠? 나도 신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엇박기관이야? 종교야, 종교! 저 신도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귀에 남습니다. 여기가 무슨 헌법기관이냐? 여기는 종교야, 종교. 이 부분이 원칙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자성 스님이 최근까지 외국에 성주설에 갔다 오셨거든요. 장기간 비우셨습니다. 아, 자성 스님이? 지금 뒤늦게 왔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자성 스님 외국에 나가셨어요. 저는 그것도 좀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 예. 자, 지금 이 문제가 공권력이 지금 집행하려는 상황에서 일단 타이밍 자체도 이미 늦었고. 예. 자, 무슨 이 한상균 씨가 무슨 영웅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지금 하루를 더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미 입장이 분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나오지 않겠다. 공권력 집행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제가 볼 때 국가의 권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종교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설득에 실패했어요, 이미.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불교가 왜 또 이 문제를 또 연기시켜서 사회적 비용, 지금 아까 우리 사회적 비용 이야기 했잖아요. 예. 국민들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찰도 내일까지 또 철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 스트레스 내일까지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죠? 혹시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영상이 준비되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94년, 95년, 98년, 2002년 이 당시에 굉장히 충돌, 폭력적 사태, 어쨌든 사회적인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 이 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의 상황들입니다. 이거 현재가 아니고요. 저런 상황들, 이때는 뭐 이제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었고요. 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 종교든 우리 사회든 정치든 행정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 많았다. 저 당시로는 이런 상황들, 저런 것들이 좀 경찰이 있고 스님을 잡아당기는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을 혹시 두려워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자승 원장님의 저 입장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늦은 감이 있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고 이제 아까 조 차장님 말씀하신 게 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죠, 지금. 예. 어쨌든 피신에 들어왔고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받아들인 다음에는 퇴근을 요청했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중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일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경찰이 공권력 집행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 공권력 집행이라는 것은 경찰이 일단 경내에 들어와서 군합발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과거에 예. 기름 끼얹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예. 또 조계사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때늦은 감에 조계종 스스로의 종교적 권위가 지금 굉장히 실추당해 있단 말입니다. 중재를 성공하지도 못했고 한상균 위원장을 재발로 끌어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중재나 타협에 성공해서 이거 평화적 해결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경찰력의 집행만큼은 자기 스스로는 용납할 수 없으니 예. 내일 오전까지 해결할 테니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나이가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꼭 잡아넣어야 되는 거고 내일 저녁에 잡아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정오까지만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조계정에서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또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다수의 싶습니다. 분들이 조계종의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진작하지, 좀 뒤늦게 했다 등등 해서 그렇죠. 예, 무작정 공권력이 무슨 뭐 사투리로 뭐 핫바지냐 뭐 이렇게. 다만 이 점은 좀 짚어드려야 될 게요. 예.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4일째입니다. 네, 조계사에 그동안 가동된 기동대 인력 규모만 15,000명입니다. 네, 오늘 밤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기동대에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의 주부들이라면 아마 아들들이 또 이 밤에 정말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되고 어떤 일에 있을 수 몰라서 굉장히 그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저는 그리고 뭐 수사경찰관만 해도 지금 2,000명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일 정오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공권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잠 못 이루는 엄마들의
불안감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정부 쪽이 저 자승 원자의 기자회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일 오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종교 탄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오히려 종교 쪽이 반발할 수 있는 비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승 회장의 기자회견 저 하나 자체만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안타깝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 자신이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슬로건을 내거는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비정상이 정상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더라도 통진당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해체다 그랬고 지금 민노총의 지금 무분별한 불법 폭력 시위가 수십 년간 계속되는 이 과정이 오늘로서 상당히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권력의 집행이 이 부분의 명분이 그만큼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다시 새로 선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를 불교계가 지금 밀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이런 타협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승 원장이 지금 나섰으니까 자승 원장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내일 오늘 밤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내일 아침까지는 한상균 위원장이 정말 국민 앞에 심력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스스로 걸어 나와서 자지 출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계종 입장에서도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조계종의 원칙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불법 시위라든지 폭력 시위라든지 범법 행위에 대한 피신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조계사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리 도피처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천명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화 이후에 명동성당은 그 입장을 밝혀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 입장을 좀 밝히는 계기로 조계종으로 삼는다면 그런 것들이 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희망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저녁에 이 공권력 투입은 좀 내일 저녁까지 좀 미뤄주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근본으로 돌아가 보죠. 종교, 대한민국 제일 종교 불교에서도 조계종이 24일 동안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범법자 한상균 도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면서 범법자가 됐길래 총무원장까지 나서셔서 24일 동안 또 하루를 더 연장해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한상균 위원장의 얘기들 무슨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의한 정권의 심장으로 청와대로 집결하라.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12월 5일 진짜 살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노예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의 자랑천 역사의 부름들이 요구됩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총선에서 우리는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만한 정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그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하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로 진격을 하자라고 말하는 분을 지금 불교계가 24일째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의 역사를 좀 보면요. 민주노총이 지금 그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들 1931명입니다. 1931만 명입니다. 이 중에 3%만 여기 가입돼 있거든요. 자, 그럼 민주노총이 보면 지금 금속노조라든지 그다음에 이 대기업 노조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연봉 1억자 받는 사람들이 한 2.5% 되거든요.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동안 보면 1990년도 이후에 끊임없이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조의 입장들을 어떤 대변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임금 상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기업 중심이었던 그 입장만 표명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이제 다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조직률 자체가 4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떤 위상 자체가 줄었고 지금 한상균 위원장은 누구냐면 바로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 파업을 바로 이제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공장 다 파괴되고 거의 뭐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또 자살하고 그리고 나중에 3년 구속영을 받고 나와서 또 170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전에 그 해고됐던 사람들을 다 복직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차가 잘 팔리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직선으로 한상균이 뽑혔는데 바로 이 현장 아주 강경한 입장들 대변한 사람으로서 뽑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굉장히 강경한 그런 노선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것은 보면 소수의 어떤 민주노총 내부에서 어떤 귀족노조 이런 사람들의 입장들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예.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노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지금 노동자의 전체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 그리고 1999년부터 노사정에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권 밖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정당성이나 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에 참여해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민노총에 의해서 뭐 폭력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폭행도 당하고요. 이게 참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귀족노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 업계 연봉 어떤지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연봉을 보면 현대차가 올해 9,700만 원인데 평균 연봉입니다. 노동자들. 이게 1억에 거의 새해 되면 1억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이분들이 정말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예.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겁니다. 예. 이 노동자, 특히 진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노총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노총은 바로 이런 귀족 노조를 대변하고 있고 또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있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저기 현대차가 9,700만 원인데요. 7.84% 뭐 경제 성장률은 3%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올리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인 노조 투쟁 기금 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세대로서 우리 이제 이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착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80년대,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억압받았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조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민노총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마다 정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30년 지난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조직률 자체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10%밖에 안 되거든요. 10명 중에 1명밖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고 예. 그중에 7명은 또 민노총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인구의 3%가 지금 민노총 조직원인데 이들의 또 구성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지금 현대차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자동차 노조, 금속노조, 그다음에 전공노,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전교조, 그다음에 공공부문 노조가 있습니다. 공기업 노조라든지 공공기관, 공기업 노조죠. 그러니까 이들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 바라는 신의 직장들 노조거든요. 사실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이런 신의 직장 노조들이 중심이 돼서 기금을 모으고 조직을 해서 매번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건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민노총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에 기조하에서 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걸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많은 운동권 출신이나 우리 성찰적인 진보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만 80년대 전투적 노조 80년대 강성노조론이라는 것들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2000년대에 맞는 새로운 유연한 노조.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낡은 진보 정치. 제가 또 매일 이야기하는 올드레프트의 청산. 이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방향의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와 공감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노조 운동이 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가 바로 이러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었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노동자는 선이고 자본가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총이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일정 기이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면 옷도 달라져요.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노동자는 악이고 자본가는 악이다. 노동자는 선이고 자본가는 악이다. 그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시대적 이념적 논쟁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키다가 하니까 이 논쟁 자체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옷이 안 맞고 정말 아무 이치도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죠.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회적 약자라는 게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약자, 사회적 약자 이 부분을 굳이 길거리 나오지 않아도 굳이 투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사회가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은
언론만 해도 5천 개가 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인터넷 접속하게 되면 자기의 부담감, 자기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바로 그 상황에 따라서 기사화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 시위 한다고 하면 이게 명분이 맞겠냐? 예, 조금 전 상황 그 영상 보시는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이미 이제 조계사 직원들을 진압 과정, 체포 과정에서 이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정지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성 총무원장께서 좀 내일 오전까지 연기해달라라고 하니까 경찰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승 스님의 저 말에 경찰이 내일 오전까지 보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는 지금 안 된다. 종교가 국가 권력 위에 있는 모습으로 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연결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자승 스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또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조금 전에 계속 민주노총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봉이 1억 원에 가깝고,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귀족 노조를 과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의 발언 쭉 들어보셨겠지만 이분이 어떤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진짜 노동약자에 대한 어떤 구호가 아니라 이른바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상 옹호하거나 방어한다는 것 명분이 없다는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자승 스님의 발언이 참 많은 것을 또 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승 스님 말씀하신 것은 이 조계사라는 경내에서 경찰력이 들어와서 폭력적인 양상으로 공권력이 집행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뭐 저는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입장에서는 저는 온당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조계종의 수장으로서의 자승 스님이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좀 내일 오전까지 해서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경찰 측에서도 좀 합리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민노총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저도 민노총의 그런 최근까지 30년 동안 구태에 의한 투쟁 방식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더 문제는 이러한 민노총의 구태에 의한 투쟁 방식과 패러다임에 편승해 있는 야당입니다. 예. 야당이 매번 노동개혁한다, 무슨 정부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면 당시에 지금 새정년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많은 노동 입법을 하고 많은 것 노동 개혁을 해가지고 당시 민노총한테 많은 그 불협화음이 있었고 투쟁을 많이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야당이 됐는데 야당이 된 상황에서 또 노동 개혁을 한다니까 민노총 입장을 좀 들어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 부정하는 게 되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라는 건요. 그 다음에 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신뢰감과 일관된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 내가 여당 때 해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야당에 되더라도 야당한테 찾아와서 민노총이 그런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고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지도자라면 일부 재하운동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반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편승하고 영합하면 그게 무슨 야당이 되겠습니까? 저도 바로 그 점이 저는 그래서 야당 지도부, 야당의 구태의란 운동권식 정치라든지 야당 지도부가 그냥 몇몇 대형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재하운동단체에 끌려다니거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거 이건 야당 지도자로서 야당 대표로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민노총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대차 노조가 원래 임금 협상에서 뭘 요구했는지 보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공장, 국외에서 해외에 생산하는 공장 그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정년을 65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차량 구입비를 더 올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익의 30%를 또 상여로 나눠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 이제 5년 동안 임금이 50% 올랐습니다. 5년 동안 50% 올랐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 한 대를 생산한 시간이요. 국내가 27.8시간인데 미국이 14.8시간입니다. 그만큼 생산성은 떨어지고 월급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민주노조에 가장 돈을 많이 내는 데가 바로 현대차 노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익을 대변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노동개혁을 하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노동시장 유연성을 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럼 당연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투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노동학법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노동법 개혁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유연성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요구들을 매년 하고 또 회사 측은 뭔가 공장이 파업될 것 같으니까 또 계속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노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그래, 규정노조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동감이 가네요. 엄청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현대파를 음서라 그래서 직원들 자녀까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요구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많이 누리는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투쟁 기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분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현대자동차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이 조금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바로 평균 연봉이 9,701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 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예. 우리가 국산차를 애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애국심만에 호소하면서 국산차를 애용하라. 네, 이런 점이 굉장히 무색해졌고 그렇죠. 실제로 그게 각종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이 참, 외국의 경제 분석가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한국의 강성 노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까? 현대자동차만한 기업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시선들은 저 현대자동차가 여전히 국가 경제력, 세계 경쟁이 없다고 보는 건 바로 노조라는 취향 조건이거든요. 예. 바로 이런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노조의 발목 짚혀서 되지도 않는 비합리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서 볼 때는 이해 못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제차 늘어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뭐 국산차 사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30년 동안 계속 일관돼 왔던 과거의 이 강성 노조 운동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는 저곳으로 사실은 영장이 집행이 됐으면 아마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되어야 될 곳인데 압송되어야 될 사람은 여전히 조계사의 보호 아래 있고 민노총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저게 시간을 연기하면서 오늘 지금 민노총에서 전 서울 지역에 있는 노조원들을 자집결시키도록 지금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까지 연기가 되면 지금 노조원들이 계속 지금 남대문 서와 그다음에 지금 조계사 근처에서 몰려들거든요. 예. 그럼 경찰은 또 그걸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물리적 충돌이 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집행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문제를 풀므로 해서 민주노총한테 더 명분을 주고 사실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피해가 더 큽니다. 예. 빨리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개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부산 민노총 집회 때도 지난 할머니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고 화를 내셨는데요. 지금 이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또 총무원장님 말씀 한마디에 공권력이 중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실지요? 부산 있었던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노동법을 지금 아니, 맨날 첫날이거든. 어머니 들어보세요. 노동법이 저희가요 더 쉽게 해보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데 와 지금 난리고. 저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어요. 뭐가 힘들어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80년대 얼마나 피눈물 어머니 저희 행진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일해서 살아요. 저희 주장을 들어보실 거면 말씀을 드리고요. 안 들으실 거면 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거면 갈게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7, 80년대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일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연봉 1억 받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상당히 많이 누리는 그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분들이 1억 받고 그런 분들이 지금 못 살겠다. 무슨 뭐 우리는 거의 죽을 것 같다. 우리는 뭐 노예다. 1억 받는 분들이 노예면은 저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예.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정말 대한야당이라든지 정말 집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당임을 이번 기회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또 민정수석도 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정 운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럴 때 정말 중재안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가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예, 얼마나 이 정부에서도 어떤 그 아이디어라고 하죠. 네,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또 국정 운영에 서로 협조도 할 수 있으면서 야, 정말 야당이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점도 예.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큽니다. 실제로 이제 야당의 지지 기반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2030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야당이 이제 호남으로부터 다 잃었습니다. 인심을. 2030 세대로부터도 도대체 우리한테 관심이 뭐가 있냐라는 2030 세대들이 오히려 보수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게 민주노총 하나 갖고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꼬리를 사실은 야당에서 이 고리를 과연 계속 잡고 있으면 뭐가 득이 될 것인가. 저는 이 고리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깊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문재인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급진적인 진보 세력들과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발언을 상당히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통진당 해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었고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언제든지 내 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 폭력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무랄 이유도 없고 또 나무래서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5시에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자승 총무원장이 뭐 조금 미루자라고 했더니 지금 경찰이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보고합니까? 지금 자승 스님이 미루자는데요. 지금 돌격할까요? 아니면 내일까지 미룰까요? 청와대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네, 청와대 허락이라보다도 상황 보고를 분명히 합니다. 상황 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고 청와대 쪽 입장에서도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따져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총리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경찰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상황 보고를 지금 내부에서 받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못 내렸다. 이런 정도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다양하게 지금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5시쯤에 발표가 됐으니까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 상황으로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자면 이미 일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작전을 펼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정했네요. 자승 청문회 요청대로 내일 저녁까지 집행을 보류했다. 그런데 우리 또 한 분 빼고는 다 한숨을 팍 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숨 쉬는 이유 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권력의 위신입니다. 결국 공권력이 스스로 스스로가 이야기한 위신을 지키지 못했고 이 부분에서 정말 법과 원칙에 대한 원칙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인데 불구하고 이걸 미뤘다는 것. 그리고 사실 내일까지 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분기에 정말 불교계가 정말 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됩니다. 이 상황들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24일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또 오늘 아침에 강경한 입장을 내다가 이렇게 또 후퇴를 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내일 점심 기에서 잘 선택이 돼서 조계종도 이번 기회에서 좀 새로운 권위와 원칙을 세우고 경찰도 공권력 집행에 엄중한 모습을 보이고 민노총도 대우각성해서 정말 한상균 의원이 스스로 건너와서 사진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뭐 비약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돈을 좀 훔친 사람,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좀 훔친 사람이 조계사에 숨으면 이렇게 경찰 못 들어오게 막아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까지 영장 집행은 연기가 됐고요. 경찰 공권력 24일 미뤄졌는데 결국 스님 총무원장 말씀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연기된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계사 상황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